안심보장증서는 법령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법리가 오락가락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도 승소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수일 전에도 안심보장증서 및 총유물 처분 법리를 통한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심보장증서와 총유물 처분 법리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조합원 측의 대응 방안과 조합 측의 대응 방안 모두를 다루어 볼 테니 조합원들은 물론 조합 관계자들께서도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선 안심보장증서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합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합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가입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계약에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는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조합 가입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특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28837호 판결에서 해당 법리를 언급하였고 저는 해당 판결의 법령성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입니다. 다음으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합원의 재산, 그러니까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안심보장증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의 규약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려면 위 규약에 따라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라고 판시해서 총회 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후 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조합의 항면사항이기도 한데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사후에 총회 추인 결의를 통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추인 결의 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점과 이를 추인할 경우에 사업비 부족이 심화되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2024년 4월 26일자에서도 위와 같이 판시를 하고 있는데 즉 조합에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인의 내용, 즉 이 안심보장증서는 원래부터 무효였고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알린 다음에, 즉 조합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비로소 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와 조합가입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례 입장도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로
조합주로서의 기망 또는 착오로 안심보장 증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이를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안심보장 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시점과 조합 설립 시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소송 실무상 일부 사례에서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시점에 조합이 아직 비법인 사단으로서 조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추인결의나 규약 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해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와 시공보증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시공보증은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서 안심보장증서와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즉 시공보증은 법령에 근거한 제도이며 공제조합이나 도시보증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안심보장증서는 법령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공보증은 시공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것인 반면에 안심보장증서는 사업 자체의 무산이나 추가 분담 등 발생 등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후에 안심보장증서를 요구하여 받은 경우에 그 발급일자를 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도 위 법리 소급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일자를 계약서 당일 날짜로 쓰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심보장증서의 기본 법리 적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경 피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 교부를 요구했고 피고 추진인은 피고를 통해서 2021년 9월 9일 원고에게 발급일자를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일인 2020년 10월 24일자로 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불 보장 및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소급 적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또는 발행받은 경우에 조합원 측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 위 두 가지의 주장을 통해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부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측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심보장증서 발급 전에 조합 총회의 결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미 발급된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하면은 사후 추인 결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조합 규약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보장증서 대신에 법령에 근거한 시공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위 안심보장증서 법리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입한 원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오셔서 좋은 글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에도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궁금증이나 요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방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